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fire, add, reload 이 애니메이션들 중에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재생할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위해서 애니메이션 창은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고 클로즈 탭으로 닫아줄게요. 혹은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고 클로즈 탭을 눌러서 닫아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 애니메이터 창을 띄워줄게요. 애니메이터를 이렇게 띄워주시고 이 창을 저는 좀 밑으로 뺄게요. 자, 일단 건 친구를 누르시거나 혹은 여기 있는 Asset Animation 폴더에 있는 이 건 애니메이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편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을 누른 상태에서는 건 애니메이터가 쓰고 있는 애니메이터 컨트롤러가 여기 있는 건 애니메이터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얘를 누른 상태에서 편집하거나 얘를 누른 상태에서 편집하거나 두 개 다 똑같은 건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이 친구를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는 FSM 머신, 그러니까 유한 상태의 머신을 사용해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재생할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게 그 상태도예요. 상태도. 여러분이 휠 스크롤을 통해서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휠 스크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할 수가 있어요. 둘러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만들었던 idle, fire, reload 상태가 존재하는데요. 자, 유한 상태 머신을 좀 더 다시 설명하자면 유한 상태 머신이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인공지능 오토마타를 구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유한한 개수의 상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는 그들 중에서 단 하나만 현재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태와 상태 사이는 트랜지션을 통해서 전이를 통해서 이동할 수가 있죠. 현재 상태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건의 현재 상태는 idle, fire, reload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될 수가 있어요. idle과 fire가 동시에 현재 상태일 수는 없죠. 하지만 현재 상태가 idle이다가 트랜지션을 통해서 fire 상태로 전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태와 상태 사이를 전이를 통해서 현재 상태를 스위치할 수가 있죠. 그게 FSM 머신, 유한 상태 머신이에요. 그래서 유한한 개수의 상태가 존재하고요. 만약에 현재 상태가 idle이면 idle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고요. 현재 상태가 fire면 fire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가 reload면 reload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idle 애니메이션이 주황색인데 만약에 주황색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idle의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 set as layer default state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 idle 상태는 지금 기본 상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 상태란 엔트리에서 연결된 상태예요. 그래서 엔트리에서 idle로 트랜지션 화살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일단은 idle 애니메이션이 먼저 재생이 돼요. 그러면 게임이 시작된 데는 현재 상태가 idle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상태랑 상태 사이를 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 idle에서 발사하는 idle의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요. make transition 해주신 다음에 idle에서 fire로 트랜지션 화살표로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idle에서 fire로 현재 상태를 스위치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fire인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fire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 make transition 한 다음에 idle로 연결해주세요. 그러면 idle과 fire가 서로 스위치가 될 수가 있대요. 그러면 idle과 fire가 서로 현재 상태가 스위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reload에서 idle로 즉 재장전을 한 다음에 가만히 있는 애니메이션 재생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세요. make transition을 통해서. 그런데 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재장전을 하면 바로 즉석해서 재장전이 될 수 있도록 any state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요. make transition 한 다음에 reload로 연결해 줄게요. 무슨 말이냐면 any state에서 연결된 상태는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즉시 reload인 상태로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any state는 현재 상태가 idle이든 fire든 reload든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즉석해서 바로 reload인 상태로 any state에서 이동하게 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상태도를 구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상태랑 상태 사이를 이렇게 트랜지션 화살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이 화살표들에게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조건을 마련해줘야 돼요. 어떤 조건에서 fire로 현재 상태가 이동할 것인가.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어떤 상태에서 fire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될 것인가를 조건을 결정해야 되고 그 조건은 파라미터즈에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즈에서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트랜지션의 조건을 마련해 줄게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자, 트리거라는 친구를 사용할게요. 트리거는 마치 방아쇠처럼 즉시 true가 됐다가 즉시 false가 돼요. 그래서 트리거 파라미터를 추가해주시고 이름을 fire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으로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트리거 파라미터를 추가해 주시고 이 친구 이름은 릴로드라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두 친구를 조건으로 사용해서 자, 아이들에서 fire로 가는 이 트랜지션 화살표는 조건을 자, 컨디션을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컨디션을 fire로 사용해 줄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fire라는 이 트리거가 활성화됐을 때, 즉 즉시 true가 됐다가 즉시 false가 돼요. 즉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 아이들에서 fire로 가는 이 화살표가 동작을 해서 현재 상태가 아이들에서 fire로 넘어가요. 즉 가만히 있다가 발사하는 애니메이션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ny state에서 reload로 넘어가는 이 트랜지션에도 조건을 주는데 컨디션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고 조건을 reload라고 해줄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reload라는 조건이 발동이 되었을 때 reload라는 이 트리거가 당겨졌을 때 any state에서 reload로 이동하게 되죠. 근데 any state는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이동시켜주는 친구라서 reload라는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 즉시 재장전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reload에서 idle로 가는 이 화살표랑 fire에서 idle로 넘어가는 이 화살표가 조건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없으면 현재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끝났을 때 자동으로 idle로 넘어갈 거예요. 조건이 없으면 현재 애니메이션 재생이 끝났을 때 자동으로 다음 애니메이션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reload에서 idle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reload 애니메이션이 전부 재생이 되면 idle 애니메이션이 재생이 되고요. 넘어가서 상태가 마찬가지로 fire 애니메이션이 전부 재생되면 자동으로 이 화살표를 타고 idle 상태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트랜지션들은 몇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 파라미터들을 좀 수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any state에서 reload 들어가는 요 트랜지션의 세팅지에 여기서 트랜지션 듀레이션을 제로로 해줄게요. 트랜지션 듀레이션은 두 애니메이션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섞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트랜지션 듀레이션이 존재하면 애니메이션이 섞이면서 조금 늦게 재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지션 듀레이션을 제로로 해줄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뛰는 애니메이션 재생되고 있다가 점프하는 애니메이션 재생됐을 때 뛰는 애니메이션과 점프하는 애니메이션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트랜지션 듀레이션인데 지금은 오히려 애니메이션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걸 제로로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fire에서 idle로 가는 이 트랜지션도 여기 트랜지션 듀레이션을 제로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fire에서 idle로 가는 이 화살표에 exit time을 1로 해줄게요. exit time은 현재 애니메이션이 얼만큼 진행됐을 때 다음 애니메이션 넘어가냐를 결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1이면 현재 애니메이션이 100% 진행됐을 때 다음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제로면 현재 애니메이션이 재생도 되기 전에도 바로 다음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겠죠, 상태가. 그래서 이걸 1.0으로 해주셔야지 100% 현재 애니메이션이 100% 진행됐을 때 다음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친구를 0.5로 한다면 현재 애니메이션이 50% 진행됐을 때 그 지점이 바로 탈출 지점이라서 파이어 애니메이션이 절반 진행됐을 때 idle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1.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트랜지션 듀레이션은 제로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idle에서 fire로 가는 친구는 이 화살표에 트랜지션 듀레이션을 제로 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reload에서 idle로 가는 친구도 이 화살표를 트랜지션 듀레이션을 제로 해주시고 exit time을 1로 해주세요. 그러면 reload가 다 진행돼야지 idle로 들어가게 돼요. 안 그러면 이걸 뭐 0.5로 한다면 reload 애니메이션이 절반 재생됐을 때 idle로 스위치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1.0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터 상태도를 전부 구축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애니메이터 상태도를 구축하는 거는 아티스트의 역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코드에서 파라미터를 조정함으로써 애니메이터 상태도가 동작을 하거든요. 즉 상태도랑 이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티스트는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적당히 상태도를 구축하고요. 프로그래머는 이 상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코드에서 이 파라미터만 조정해주면 돼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코드를 직접 짜면서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애니메이터 상태도를 전부 만들어줬고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건 친구를 스크립팅을 하기 시작할게요. 그런데 한 가지 설정을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idle에서 fire로 가는 요 트랜지션 화살표에서요. 여기서 has x time을 체크 해제해 주세요.
has xtime을 가진다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애니메이션의 종료 시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xtime은 현재 애니메이션이 얼만큼 진행했을 때 다음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냐를 뜻해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 has xtime을 체크됨으로써 xtime을 가지게 되면 현재 애니메이션이 얼마간은 진행이 돼야지 다음 애니메이션 넘어가요. 즉 아이들 애니메이션에서 파이어 애니메이션 넘어가는데 일단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다 진행이 돼야지 파이어로 넘어가요. 즉 즉시 아이들에서 파이어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 화살표에서 has xtime을 체크해줘야 할게요. 그러면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얼만큼 진행했냐 상관없이 아이들 애니메이션에서 파이어로 즉시 진행돼요. 물론 파이어에서 아이들 애니메이션으로 가는 화살표에는 xtime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아도 여기 조건을 추가하진 않았지만요. 조건이 맞아도 일단은 이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다 돼야지 아이들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서 파이어로 즉시 애니메이션 스위치될 수 있도록 has xtime을 아이들에서 파이어로 가는 친구의 has xtime을 체크해제했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건 친구의 스크립트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건을 위한 C# 스크립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건 친구로 돌아가셔서요. 자, 건 친구에게 add component하고 자, 지워주고 새로운 C# 스크립트 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건 한 다음에 new 스크립트하고 create를 해줄게요. 새로운 건 스크립트가 추가됐고요. 좀 코드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추가된 건 스크립트가 프로젝트에 SF 폴더에 있을 건데 이 친구를 드래그해서 스크립트 폴더로 정리해서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건 친구로 다시 돌아가서 이 친구를 더블 클릭해서 열게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먼저 필요한 변수들을 사원해 줄게요. 그 전에 제가 UI 요소들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using unity engine.ui를 추가해서 UI 관련 코드들을 가져와 주시고요. 자, 먼저 필요한 변수들이 있는데 일단 컴포넌트들을 가져 사용해 줘야죠. 그래서 컴포넌트를 가져 사용할 수 있도록 public 먼저 animator animator 할게요. 이 친구는 총의 애니메이터죠. 그 다음에 public transform fire transform 우리가 사용할 총구의 위치를 나타내는 트랜스폼이요. 그 다음에 public particle system 그래서 particle system은 우리가 사용했던 머즈 플래시랑 그 다음에 카트리지 디텍티브 그러니까 그 탄피 배출 효과에 사용했던 그 컴포넌트죠. 그래서 particle system shell eject effect 그래서 탄피 배출 효과 재생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ublic particle system 머즐 플래시 이펙트 이 친구는 총구 화염 이펙트 효과 재생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ublic 오디오 소스가 필요하죠. 오디오 소스는 그 다음 마찬가지로 public 오디오 소스 친구가 필요하죠. 오디오 소스는 소리 재생기라 했어요. mp3 플레이어예요. mp3가 아니라. 그래서 오디오 소스 한 다음에 건 오디오 플레이어 그래서 총소리 재생기 그 다음에 그 소리 재생기에 사용할 오디오 파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public 오디오 클립 한 다음에 fire shot 클립 그래서 발사 소리 그리고 public 오디오 클립 릴로드 클립 이거는 재장전 소리예요. 그래서 오디오 소스는 컴포넌트 그리고 재생기예요. mp3 플레이어고 오디오 클립은 mp3예요. 얘는 오디오 파일이고 오디오 파일 재생기 이 관계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 관계를 이 관계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public 게임 오브젝트 impact prefab 이 친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피탄된 장소에 생성할 데칼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탄 효과를 재생하는 미리 만들어진 프리팹 자, 그 다음에 이어서 public game object m impact 프리팹이라 할게요. 이 친구는요, 피탄 장소에 생성할 데칼 효과예요. 혹은 이펙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을 쐈을 때 총알에 맞은 지점에 새로운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것을 위한 원본이에요. 그래서 자,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임팩트 프리팹을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진 효과 게임 오브젝트를 즉 프리팹을 여기다 넣어서요. 이 친구를 원본으로 총알에 맞은 곳에마다 임팩트 프리팹의 복제본을 생성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ublic text m armor text를 할게요. 이 친구는 남은 탄환의 수를 표시할 UI 텍스트죠. 자, 그 다음에 public component랑 그 다음에 오디오 클립을 선해줬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선해줘야죠. 그래서 public float m max armor라고 할게요. 이건 최대 탄약수예요. 그래서 탄창의 최대 탄약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ublic float m time between fire를 할게요. 이 친구는 발사 사이의 시간 간격이에요. 그래서 0.3초 정도로 할게요. 발사와 발사 사이의 시간 간격.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낮으면 낮을수록 연사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최소 0.3초가 지난 다음에 다음 탄환을 발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public float m 데미지라 할게요. 이 친구는 탄환이 가는 데미지예요. 그래서 25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public float m reload time은 2.0 정도로 해줄게요. 뭔 말이냐면 reload time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재장전을 하고 있다가 2.0초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장전 중에는 2.0초 동안은 발사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public float m fire distance를 할게요. 이 친구는 총의 사정거리예요. 그래서 100m 정도 사정거리를 만들어 둘게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몇 개 더 필요한데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위쪽에서 여기서 이 정도 위치에 public line renderer 친구를 선해줄게요. line renderer. 그래서 line renderer는 우리의 그 총구의 총알의 궤적을 그려줬던 친구였죠. 그래서 m bullet line renderer 할게요. 그래서 총알 궤적 렌더러. 그리고 우리의 총은 몇 가지 상태를 가져요. 그래서 enum을 사용해 줄게. enum. 그래서 private enum state. enum은 여러 가지 상태 중에서 한 가지를 가질 수 있는 친구죠. 그래서 ready, empty, reloading. 그래서 우리의 총은 ready, empty, reloading 중에서 한 가지만 현재 상태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enum은 여러 가지 값 중에서 단 한 번에 한 가지 값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타입이고요. state라는 새로운 enum 타입을 생성한 다음에 새로운 enum 타입을 선언한 다음에 그래서 state라는 새로운 enum 타입을 정의한 다음에 이 state를 통해서 현재 상태를 나타내주는 변수를 선언할게요. state m current state. 처음 값으로는 state.empty예요. 탄환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발사할 준비가 된 상태, 탄환이 하나도 없는 상태, 재장전 중인 상태.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사력을 구현할 때 필요한 친구인데요. private float m last fire time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주세요. 이 친구는 총을 마지막으로 발사한 시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총을 마지막으로 발사한 시점을 알고 있으면 이 시점으로부터 time between fire만큼 흐르지 않았을 때, 시간이 충분히 흐르지 않았을 때 발사를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총을 발사한 시점이 10초대예요. 그러면 이 10초대에서 0.3초만큼 더 흐르지 않았을 때는 총을 발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을 마지막으로 발사한 시점을 알면 그 시점으로부터 현재 얼만큼 시간이 지났는지를 측정해서 총을 발사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지 총을 발사할 수 없도록 막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이거는 현재 총의 상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rivate integer m current armor라고 할게요. 이 친구는 탄창에 남은 현재 탄약 개수예요.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제가 수정할 사항이 있는데 플롯보다는 맥스 아머는 인티저로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래서 인티저는 정수고 플롯은 소점을 가질 수 있는 친구니까요. 이렇게 주시면 필요한 변수는 모두 선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함수들, 그러니까 메서드들을 완성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서드들을 일단은 먼저 선언부터 해놓을게요. 그래서 start랑 update를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public void fire 함수를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발사 처리를 시도하는 함수예요. 혹은 메서드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 발사 처리랑 발사 처리를 시도하는 부분을 나눠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밑에다가 private void shot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실제 처리를 하는 부분. 그리고요, 우리가 발사를 할 때 이펙트를 재생할 거예요. 근데 이펙트를 재생할 때는 이펙트가 시간을 소모하면서 재생이 돼요. 시간 간격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루틴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돼요. 코루틴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건지는 진행을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코루틴 함수를 선언해 줄게요. private I enumerator. 그래서 코루틴 함수들은 I enumerator 타입을 반환해야 돼요. shot effect 해주고 입력으로는 vector 3 hit position. 그래서 이 친구는 발사 처리에 발사 이펙트를 재생하고 그 다음에 총알 궤적을 잠시 그렸다가 끄는 함수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자, private void update UI 함수를 선언해 줄게요. update UI는 총의 탄약 UI에 남은 탄약 수를 갱신해서 띄워줘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또 public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 public void reload. 이 친구는 재장전 처리를 해요. 정확히는 재장전을 시도해요. 재장전을 이 친구는 시도하고요. 실제 재장전 처리는 마찬가지로 다른 함수로 빼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장전 함수도 우리가 재장전을 하면 2초 동안 소요 시간이 들어가서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시간을 소요하면서 어떤 처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루틴을 써줄 거예요. 코루틴은 I enumerator 타입을 반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reload 루틴이라 할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실제 재장전 처리가 진행되는 곳. 자, 그러면 이제 함수들을 전부 구현하도록 할게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먼저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총의 상태를 일단은 탄약이 비어있는 상태로 진행해 줄게요. 그래서 m current state는 equal state.empty로 탄약이 없는 상태로 진행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m last fire time을 제로로 해줄게요. last fire time은 마지막으로 총을 쏜 시점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을 쏜 시점을 초기화. 그 다음에 블렛 라인 렌더러에 포지션 카운트를 2로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블렛 라인 렌더러를 가져와서 포지션 카운트를 2로 지정해주면 정확히는 우리 프로젝트에서 건 친구가 가지고 있던 라인 렌더러에 여기 포지션이 사이즈가 2가 돼요. 그렇게 되면 두 개의 점을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점 사이에 선이 그려지는데 첫 번째 점은 총구의 위치, 두 번째 점은 총알이 날아가서 부딪힌 위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점 사이에 궤적이 그려질 테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라인 렌더러가 사용할 정점을 두 개로 지정. 그 다음에 m 블렛 라인 렌더러를 enabled를 false로 해주세요. 그래서 라인 렌더러를 끔
우리가 라일랜더러를 미리 꺼놨지만 혹시 모르니까 코드에서도 수동으로 끄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켜져 있으면 궤적이 그려지니까요. 우리는 이 친구를 끈 상태에서 잠시 켰다가 끄는 방식으로 총알 궤적이 번쩍하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꺼놔야 돼요. 기본 값으로는 꺼져 있어야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아직 완성하진 않았지만 업데이트 UI를 실행시켜서 UI를 갱신해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가 여기서 완성을 해놓을 거예요. 진행을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자, fire 함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업데이트 친구는 참고로 필요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 메서드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fire 함수에서는 이 친구는 public이에요. 왜 public이냐면 바깥쪽에서 fire 함수를 사용하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public인 친구는 바깥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public을 해놨고요. private인 친구들은 바깥쪽에서 사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쓰기 위해서 private를 했어요. 그래서 public void fire 친구를 바깥쪽에서 썼을 때 실제 발사가 되냐 마냐는 이 친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 발사 가능한 상태에서만 발사할 수 있도록 랩핑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상태가 equal to게 state.ready가 돼야지만이 발사를 할 수 있겠죠. and 동시에 자, 마지막으로 발사 시점보다 현재 마지막 그러니까 and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사한 시점에서 최소 time between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발사한 이 시점에서요 최소한 여기 time between fire만큼은 더 시간이 진행이 돼야지 총을 쏠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time.time은 이거는 유니티에 내장된 기능인데요. 게임을 시작한 지 현재 몇 초가 지난지가 들어가 있어요. 즉 현재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시간이 마지막으로 총을 쐈던 시점에서 최소한 m time between fire보다는 더 시간이 많이 진행이 돼야지 총을 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 만약에 마지막으로 총을 쏜 시점이 10초대예요. 그럼 10초대에서 만약에 시간 간격이 1이죠. 현재 시간이 10.5면 마지막으로 발사한 시점이 10이고요. 시간 간격이 1이면 최소 11초는 돼야지 총을 쏠 수가 있어요. 즉 time.time이 10.5면 총알이 발사가 안되고 time.time이 11초보다 더 많이 흐른 시점인 13초나 15초 같은 경우에는 총을 쏠 수가 있죠. 자, 그런 식으로 총의 연사 간격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쐈으니까 m last fire time부터 일단은 time.time으로 갱신해줘야겠죠.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총을 쏜 시점이 현재 시점으로 갱신돼요. 그래서 이 if문에 정확한 그래서 이 if문에 정확한 조건은요. 총이 준비된 상태고 and 이게 and라고 읽죠. 그리고 마지막 발사 시점 더하기 연사 간격이 작거나 같더라 혹은 현재까지 흐른 시간이 마지막 발사 시점에서 연사 간격을 더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렀더라. 그러면 발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을 발사한 시점을 현재 시간으로 갱신해주고요. 그 다음에 샷을 통해서 실제로 발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업데이트 UI를 통해서 UI를 갱신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발사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발사 처리를 구현하면 되겠죠.